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내신 대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준비하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 2점, 3점짜리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는 4점짜리 위주로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자, 바로 첫 단원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데, 그 집합 여러분도 좀 많이 까먹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개념을 살짝 해보고 나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너무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였어요?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 집합 관계를 갖는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A 교집합 B라는 게 뭐가 될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A다.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A 차집합 B는 뭐가 됩니까? 바로 공집합이 된다. 자,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좀 추가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이런 부분집합 관계는 우리가 여집합 관계에서는 당연히 이런 관계를 갖는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차집합을 또 이용해서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B의 여집합, 그 다음 차집합 A의 여집합은 바로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A 여집합 합집합의 B는 바로 전체 집합도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그 드모레 법칙을 한번 해볼까요? A의 차집합, B의 A 그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얘네가 차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그 A 차집합 B가 되니까 뭐가 되죠? 바로 공집합이 되죠.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또 했어야 되는 부분이 뭐죠? 바로 부분집합의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자,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A1, A2, AN까지 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이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부분집합 개수 바로 2의 n제곱이죠. 자, 왜 그렇게 되느냐? 뭐 까먹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얘가 이 부분집합 만드는 통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A1이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죠. 그럼 5x, 얘도 5x, 5x. 경우가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씩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거에서 바로 고배 법칙에 의해서 바로 뭐가 됩니까?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몇 개예요? 총 n개가 된다.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자,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L개를 자, 꼭 포함해야 돼요. 자, M개를 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자,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2의 L에서, 자, 꼭 포함해야 되는 경우도 2의 N에서 꼭 포함해야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L이죠. 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꼭 포함하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에서 오로지 한 가지 경우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곱해야 될 이해 개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포함하거나 꼭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뭐가 된다? 그 지수에서 우리가 그만큼 빼준다. 요 부분이 이제 부분집합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또 한 가지 좀 보면은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서로소다. 자, 서로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A 교집합 B가 바로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서로소 관계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A 차집합 B를 했는데 얘는 뭐가 돼요? 바로 A가 돼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겹치죠. 자, 그 다음에 B 차집합 A를 했는데도 뭐가 돼요? 바로 B가 되더라.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A의 여집합을 했더니 거기 누가 들어가 있다? 바로 B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소가 되려면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자, A와 B 집합이 있으면 자, 여집합이 된다고 했을 때 바로 뭐가 돼요? A 여집합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B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A는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분집합과 서로소인데요. 우리가 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이어서 계속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볼 거는 뭐냐면 바로 약수와 배수예요. 자, 약수와 배수. 자, 우리가 첫 번째는 A, K를 뭐라고 보냐면 약수라고 볼게요. K의 약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AM 교집합 AN은 AK가 됐을 때 자, K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바로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돼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포인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BK라고 할게요. 얘는 배수예요. 자, 그러면 BM과 BN은 BK가 됐을 때 자, K가 돼야 되는 조건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바로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원소의 개수입니다. 개수. 자, 원소의 개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자, 우선은 우리가 NA 교집합 B가 0일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A와 B가 바로 서로소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얼마가 된다? NA 자 플러스 NB에 빼기가 없죠. 왜? 교집합이 0이잖아요. 그냥.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NA 교집합 B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NA 합집합 B가 바로 NA 플러스 NB의 빼기 NA 교집합 B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3개짜리도 그 전에 한번 배워봤어요. 3개짜리 한번 볼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자, 얘가 좀 길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B 더하기 NC에 빼기 NA 교집합 B에 빼기 B의 교집합 C에 빼기 C의 교집합 A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가 돼요? 열심히 빼줬으니까 한 번은 더 해줘야죠. 자, 이거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볍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었는데,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n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합집합에 대한 그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교집합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A 교집합 B가 만약에 0이라면 둘이 합집합인데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소값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집합이 한 집합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바로 저기 어느 뭐가 될까요? 두 집합 중에 큰 집합. 그래서 우리가 A과 NP가 있을 때 두 값 중에 내가 큰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된다. 그 이상은 합집합에 더 작을 수가 없죠. 하나로 쏙 들어가야지 바로 최소값을 갖는 거고,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어떨 때 최대값이 되느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집합이 한 집합으로 부분 집합으로 쏙 들어갔을 때,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느냐? 두 집합 중에 작은 집합이 교집합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우리가 A 교집합 B라는 것은 뭐가 돼요?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자, 기본 그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두 집합을 내가 합했어요. 거기서 뭐를 빼요? A 합집합 B를 뺐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최소값이 된다. 뭐 교집합의 가장 최소값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느냐?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자, A 집합이 요만큼이에요. A 집합. 그리고 B 집합이 요만큼이에요. 내가 전체 집합에서 가득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어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요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간혹가다 요거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수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뭐 할 거 없이 뭐예요? 교집합 부분은 0이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교집합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개수가.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좀 확장을 해서, 자, 우리가 SA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 A의 원소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을 때, 자, S, A, 합집합 B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바로 집합 A를 전부 다 합해요. 자, 그리고 집합 B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합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뭐를 빼줄 수 있냐면 바로 A 교집합 B의 집합 원소의 합을 빼주면 이것도 우리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보면은 요게 많이 나와요. 원소들의 합.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카운팅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히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싫어하는 그 집합의 연산인데, 그 연산만 좀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개념은 바로 집합의 연산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자, 우선은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뭐 당연한 얘기죠. 뭐 합집합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가 될 수가 있고요.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가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으면 자, 얘하고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묶어도 그 성립을 하고요. 자, A 합집합 B하고 합집합 C가 있고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을 때 얘도 우리가 이렇게 묶어도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A 교집합 B의 합집합 C가 있고요. 자, 그 다음 A 합집합 B의 교집합 C가 있을 때 자, 얘네들은 우리가 연산을 할 때 하나씩 우리가 분배를 해서 바로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고요. 자, 얘는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A 합집합 C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바로 A가 된다. 자, 그리고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있으면 얘도 바로 A가 된다. 얘를 부르는 이름이 뭐다? 바로 흡수법칙이다. 자, 얘는 지금 뭐냐면 A랑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연산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B가 있건 B의 여집합이 있건 뭐가 되든 얘는 항상 A로 그냥 다 흡수가 돼버린다라고 해서 흡수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자, A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A 교집합 B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이거죠. 뭐 A의 여집합은 뭐다? 자기 자신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사항 알아두시면 두모의 법칙을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그 문제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흡수법칙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드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덧셈 뺄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대칭 차집합의 우리가 형태를 보면은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어떤 얘기예요?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A에서 뭐 세모 B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돼요? A 차집합 B의 합집합에 B 차집합 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의 차집합 A 교집합 B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짝 변형작으로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A 합집합 B는 자,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드모라 법칙을 얘기하면 A 합집합 B의 자,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대칭 차집합이 중요한 성질이 좀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 요거 A가 되면 뭐가 돼요? 바로 공집합이죠. 왜? 차집합 하니까 그 공집합하고 공집합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A의 그
요거랑 그 A의 여집합을 한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자, A하고 A 여집합 전체 집합이에요. A하고 A 여집합 뭐가 돼요? 공집합 돼버리죠. 바로 얘는 전체 집합이 된다. 뭐 간단하게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A하고 저기 B하고 A나 얘가 성립해요.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어차피 A, B하고 B, A가 서로 대칭형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A하고 B를 우리가 서로 문자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뭐가 돼요?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가 또 성립을 하느냐면 얘가 세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럼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한다라는 거. 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저기 부분을 알아주시면은 좀 더 수월합니다. 아니면 뭐 하나씩 집어넣어도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자, A 요거랑 공집합하면 뭐가 될까요? 자, 여기는 A가 돼요. 그쵸? 그리고 A 공집합 이거니까 결국엔 얘는 뭐가 돼요? A가 된다. 들어가 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보면은 A하고 내가 전체 집합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전체 집합, 공집합이에요. 얘에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뺐어요. 그럼 뭐가 돼요? A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이제 그 집합에서 개념이,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의 주요 포인트예요. 오늘 문제 풀 때도 오늘 배운 요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77번 문제인데요. 자,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연산이 주어졌어요. 어떤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가 있고 동그라미 안에 곱하기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뭐로 한다? 더해서 5로 나눈 나머지, 곱해서 5로 나눈 나머지인데, 자, B집합과 C집합의 그 서로 간의 관계를 보라고 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얘는 뭐예요? 두 개를 내가 더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원소를 두 번 뽑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더해서 내가 지금 요거 집합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5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0부터 4까지밖에 없죠. 자, 그럼 B라는 집합은 뭐예요? 결국에는 0, 1, 2, 3, 4가 되겠죠. 왜? 똑같은 거 더했어요. 5로 나눴어요. 얼마요? 0. 그리고 1 더하기 1, 5로 나누면 2. 2 더하기 5로 나누면 4. 3 더하기 3, 5로 나누면 1. 4 더하기 4, 5로 나누면 얼마죠? 3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다 나와요. 자, C집합은 뭐가 되죠? 자, 우선은 0 곱하기 0, 나머지 0이죠. 1 곱하기 1, 나머지 1이죠. 2 곱하기 2, 나머지 4죠. 3 곱하기 3, 나머지 4예요. 4 곱하기 4, 나머지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구하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바로 7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6번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지금 3개인 집합이 있는데, 자, 이런 관계를 갖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부분집합 관계를 가지면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A 부분집합 B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개수와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얘가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A NB 그리고 NC가 X가 된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집합은 첫 번째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B집합이 몇 개? 원소 개수가 3개일 때. 자, 두 번째는 B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 2개일 때도 만족을 하겠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개일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B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분수과 관계를 성립하겠죠. 자, 뭐 마지막 거는 뭐 당연히 충족상이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안 나오죠. 왜? 공집합이니까.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지금 집합의 개수인 게 3개가 된다고 하면,
자, 우선은 B집합은 정해져 있죠. 딱 3개로.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얼마예요? 2의 세제곱이니까 B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1가지. 그래서 바로 8가지가 나오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차피 집합 X에서 우리가 원소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집합 X라고 보면은 A1, A2, A3라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차피 내가 2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경우에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바로 3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A집합이 그 부분집합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2의 제곱되니까 바로 12가지가 되겠죠. 왜 그러면 원소가 2개이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우리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B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요? 3가지겠죠.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2의 1제곱이 되죠. 원소 하나에 대한 부분집합 개수는 2개다. 그래서 얼마다? 얘는 6이다. 자, 요거 값을 더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게 9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6번을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좀 많이 빈도수가 높은 문제예요. 출제 빈도수가.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아까 우리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있죠? 봐, 집합 X의 원소의 합이다. 그 합에 대한 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원소의 합인데, 자, SA가 37이래요. 그럼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얼마가 돼요? 바로 37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얘가 누구? 바로 SA다. 자, 그리고 SB라는 것은 어차피 A, B, C, D, E는 여기서 이미 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37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K가 몇 개 있어요? 둘, 넷, 5개 있으니까 바로 5K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에서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 15가 된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B집합의 그 원소의 총합이 30 플러스 5K래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A집합과 자, B집합이 있는데 자, 우리가 B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뭐가 돼요? 얘는 바로 A 합집합 B에서 바로 차집합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합집합에서 누구를 뺀다? 얘를 뺀다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원소의 합도 성립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S의 A 합집합 B에서 내가 빼기 어느 원소의 합을 빼면 돼요? 바로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빼주면 뭐가 된다? 바로 그 B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바로 92고 얘는 얼마예요? 15니까 얘는 얼마예요? 바로 37 플러스 5K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소의 개수라든지 이런 총합도 우리가 그 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벤다이브는 그려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보면 바로 이런 형태가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이거 좀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번을 보면은 자, 전체 집합의 X는 12I의 자연수래요. 자, A라는 집합이 10의 약수니까 뭐 10의 약수는 간단히 구할 수 있죠. 1, 2, 5,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요 관계를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집합 관계 있었죠. 자,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어떤 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A 교집합 B는 뭐가 돼요? A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A 합집합 B는 B가 된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그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금 부분집합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X 차집합 A와 교집합 A 차집합 X는
얘가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뭐도 가능하다. 바로 X 차집합 A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교집합을 쓰느냐? 뭐 합집합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A 차집합 X는 뭐가 될까요? 바로 A 차집합 X가 되겠죠. 자, 요것도 지금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얘를 위에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어떤 성질이 있죠?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것은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산이 서로 다르지 않고 똑같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걸 사용하게 되면. 뭐 아래 거가 뭐 사용되는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게 좀 더 우리가 좀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집합 성질에 의해서 한번 다 분해를 시켜볼까요?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A 그 다음에 교집합 X의 여집합. 자, X 차집합 A가 되는데, 자, 우리가 똑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얘하고 얘가 하면 얼마예요? 바로 공집합이라는 거죠. 자, 공집합하고 교집합 하려면 다 어차피 공집합이 되니까 요 놈은 뭐가 된다? 바로 공집합이 된다. X 차집합 A다.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뭐가 돼요? 바로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뭐 부분집합 X의 개수라고 하면 얘가 원소 개수 4개니까 몇 제곱? 2의 4제곱으로 우리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관계가 있을 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문제에서 좀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알겠죠? 자, 137번 보시면은 자, 전체집합이 20의 자연수예요. 뭐 4의 배수이고 얘가 20의 약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자, 이거를 드모라 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의 뭐가 돼요? 여집합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A 차집합 B예요, 바로. 자, 그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너무 좀 간단한 거죠. 4점짜리 치고는 좀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50번을 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인데 밑에 조건이 있대요. 둘이 합집합하니까 실수 전체가 되더래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 했더니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건데 한번 보면은 자, 얘를 x-3에 x 플러스 2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면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는 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등식 문제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게 해요? 얘가 작다. 자, 그 다음에 3보다는 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가 즉 교집합 부분이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노란색은 바로 비집합을 얘기할게요. 자, 우선은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데 둘이 합집합 하려면 합집합이 뭐가 돼요? 실수 전체가 된대요. 자, 그럼 여기에 떨군다고 얘기하면 요만큼 비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 안 되겠죠.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바로 3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개시켜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바로 A와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 건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문제 해석을 할 때 너무 좀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좀 안에 어떤 성질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잘 찾으시면 집합은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번은 두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두 집합의 연산에 의해서 집합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돼야 된대요. 자, 이런 연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간편한 방법, 바로 표를 그리죠. 자, A집합과 B집합이 있으면 자, 1, 2 원소를 나열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1, 3, 5가 돼서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표를 만들어 보면은 자, 2, 얘는 얼마? 3, 4, 5, a 플러스 1. 자, 얘는 4, 그리고 5, 6, 7, 그리고 a 플러스 3. 자, 6, 7, 8, 9, a 플러스 5. 자, 원소 개수 10개 나와야 되니까 우선은 중복되는 것부터 좀 지워줄까요? 4, 5 중복되죠? 6, 7 중복되죠? 자, 그러면 개수가 총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인데 A가 자연수라는 거를 우리가 착안을 해서 자, 원소 개수가 10개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자, 2, 3, 4, 5, 6, 7, 8, 9가 되는데 자, 이 영역이라 할게요. 요 안에가 바로 8개. 자, 그럼 나머지 우리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 이 세 원소는 어떻게 된다?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이 영역 밖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5가 있어야 되고 자, 이쪽에서는 a 플러스 1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3, a 플러스 5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이쪽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죠. 왜? a 플러스 5가 그 2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a 플러스 5 자체가 뭐예요? 그 저기 자연수, 그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5보다도 큰 수예요. 근데 2랑 우리가 지금 안쪽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a 플러스 1은 자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 a 플러스 1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a 플러스 3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9보다는 커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최대값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164번을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런 이제 그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호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가장 간단하게 기호화를 한번 시켜보면 자, 우선은 그 남자가 35명, 여자 30명이 이용을 한대. 얘는 다들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은행과 B은행을 이용하는 총 인원수는 얼마? 65명이라는 거죠. 35, 30명이니까. 자, 그리고 A은행과 그리고 B은행을 자, 합해서 우리가 82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보는 게 남자 고객수와 여자 고객수가 서로 같대요. 어느 은행을?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줄까? 보면은 A 합집합 B에서 우리가 NA 플러스 NB에 빼기 NA의 교집합 B가 되면 얘는 65에서 얘는 82에 빼기 NA 교집합 B가 되면 겹치는 부분의 인원수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17명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17명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자와 남자가 뒤섞여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 A하고 B에 나눠져 있는 우리가 인원수는 몇 명이 될까요? 바로 합집합에서 그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합해서 48명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남자는 24명, 여자도 24명은 한 은행만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는 한 은행 이용하는 사람이 24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 AB를 둘 다 이용한다? 바로 6명이 AB 은행을 이용한다. 그럼 6명이니까 나머지 몇 명? 11명은 얘가 남자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에 어차피 어느 한 은행에 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거는 남자랑 여자랑 인원수가 같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0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냐면 바로 활용 문제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호화를 다시 한번 시켜보면 자, 두 그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6명이래요. 자, 우선 그러면 얘는 주어진 게 A 합집합 B에서 자, NA 플러스 NB에 빼기 N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모두 신청한 학생 수, 바로 요것에 대해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합집합의 인원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개념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합집합 B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어딜 봐도 A하고 B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봉사활동 A나 B를 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30이 아니라 바로 뭐가 돼요? 30보다 작거나 같은 인원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집합의 그 각각의 합이 바로 36이라는 거 아니까 자, 합집합 B를 어떻게? 바로 이 두 개의 집합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 36 마이너스 A 교집합 B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 N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6보다는 크거나 같다. 바로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요것과 요것의 우리가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A 교집합 B하고 자, A 합집합 B는 이런 대소관계를 무조건 갖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합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합집합 대신 요거를 식을 갖다 쓸 수 있죠. 바로 36 마이너스 NA 교집합 B를 쓸 수가 있다. 자, 이항시키면 두 개 N에 뭐가 돼요? A 교집합 B가 돼서 얘가 36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NA 교집합 B라는 부분을 우리가 18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4점짜리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그 서술형과 그 다음에 1등급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우리가 같이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업 그 문제 듣느냐고 여러분들 좀 고생 많으셨는데 항상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점짜리하고 3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쉽다는 문제는 스킵해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잡혀있나 안 잡혀있나 꼭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나머지 문제를 꼭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